네, 네 번째 과목인데요. 네 번째 과목은 전기와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 더하기 화학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방폭 전기 설비의 위험 장소 분류에 있어서 보통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장소, 보통 상태입니다. 이 말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상태에서 폭발성 가스가 보통 상태에 또 한 번 했어요. 집적대 위험 농도가 염려가 있는, 이건 보통 상태는요.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요. 가스의 방폭구 0종, 1종, 2종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가장 항상 폭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가끔씩 보통으로 할 수, 염려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답은 얼마? 1종 장소가 되겠습니다. 3종 장소는 없어, 이런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요. 한번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은 0종 장소, 장치의 기계 정상 가동되는 경우에 폭발성 가스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1종이죠, 지금. 장치의 기계 정상 가동 상태긴 하나 가끔씩 노출 때 위험 분위기가 존재하는 장소고요. 2종 장소는 작업자 조작상 실수나 이상 운전은 폭발성과 노출되거나 유출된 체류가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가장 우려가 있는, 어쩌면 그 우려가 있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 4-62쪽과 5-58쪽에도 나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기하고 화학이 중첩되는 과목이다. 특히 그래서요. 기사보다 어쩌면 산업기사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 왜 어렵냐 그러면요. 전기는 기사일 땐 전기 따로 화학 따로 보죠. 우리는 전기 더하기 화학이죠. 공부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원서를 반드시 두 개를 쓰십시오. 산업기사와 기사를 쓰시면 산업기사가 되면 기사가 되고 기사가 되면 산업기사가 되고 공부는 따로 할 필요 없어. 원서만 두 개 쓰면 합격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62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 누전 차단의 감전위를 방지하기 대지전압 몇 볼트를 초과하는 거냐? 뭐 바로 권리죠. 이거는 150볼트를 기준으로 하고요.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우리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 철판, 철골 위라든지 수분하는 장소 또는 임시 배선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우리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도 만화로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63번입니다. 감전사고 요인과 관계없는 거랬어요. 감전사고는요. 전기기기에 전원 파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콘덴서의 방전 미슬기.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전기기기를 24시간 아니라 365일 24시간 한다 그래서 무슨 감전사고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 방에도 365일 24시간 매년 쓰고 있어요. 정제수가요. 또 324시간 전압한다고 문제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저도 324시간 전화받고 있는데 지금도 건재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24시간 운전한다고 감전사고 요인이 오면 안 된다. 정전작업 접지, 단락 접지하자 유도 발생. 답은 쉽게 이런 걸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64번. 금속 도체 상호간 혹은 대지에 정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두 개의 금속 도체를요. 정기적으로 접속하여 서로 같은 전위를 형성하여 정전기 사고를 예방한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가지고 우리는 본딩 기법이라고 그래요. 본딩. 금속도상 대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해되어 있는 두 개의 금속도에 정기적으로 서로 같은 전원, 똑같은 전위를 형성하는 방법을 본딩한다 그럽니다. 답은 바로 용어 정의로 우리 교재 4-5에 있습니다. 65번입니다. 전기화재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전기화재는 합선되면 나죠. 과전류도 나요. 누전 또는 전원 저항은 아니죠. 전원 저항은 사람에게 이겨낼 수 있는 전기의 저항 힘이죠. 우리는 전기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걸 가지고 저항이라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특히 여기에서는요. 전기화재 발생 원인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단설이라든지 합성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66번에는요. 콘덴서나 전력 케이블 등을 고압 또는 특별 고압 전기를 접촉해 사용하는 전원을 끄는 뒤에도 감전될 위험성이 있는 주된 이유는 왜? 전기가 완전히 스위치 늘었다고 전기가 완전히 다 가는 거예요. 뭐가? 잔류 전화가 잔류감 그러잖아. 우리도 뭐 화장실 갈 잔류감. 이거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완전히 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잔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류 전화라 그러죠.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한번 듣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바로 학습이잖아요. 들음으로써 잊지 않는 거죠. 들음으로써 우리는 깨우쳐지는 겁니다. 67번입니다. 방폭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 조건이에요. 표준항 해당되지 않은 표고는 1000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요. 상대 습도 잘 봐요. 상대 습도는
30에서 90이 아니고 이거는 45부터 85 사이. 그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주변 온도는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40도까지 범위가 되고요. 전기 설비에 특별한 고려를 필요하는 정도의 공해라든지 부식서가 진동 등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바로 전기 설비의 표준 환경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65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 및 관련 벽규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요. 2016년 12월 16일 방폭 구조가 조금 변경된 건데 우리 교재 내용에 여러분도 보강도 해 두었습니다. 68번입니다. 착화 에너지가 0.1메타줄이에요. 가스를 사용한 사업자의 전기설비 정정용의 0.6일 때 방전이 착화 가능한 최소 대전전이고 정전 에너지는 항상 2분의 1 CV 자성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전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위. 연이 자성이니까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루트를 덮어 씌워야 돼요. 그래서 하니까 C는 0.6이니까 뭐 N이니까 10의 마이너스 구성. 이거는 뭐 나노니까 10의 마이너스 구성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구성분에 2니까 2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6성이 10의 마이너스 3성이지. 이래 하면 577V가 이래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4-49도 있지만 2015년 3월 8일 문제 75번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안전합격은 가연도 10년치를 며칠? 열흘 동안 공부해달라는 겁니다. 10년치입니다. 하루에 1년씩만. 69번 되겠습니다. 건물에요. 전기 설비로부터 누설 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누전 경보기요. 구성 3대 요소라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변류기와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요. 한 개 더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변류기와 수신기 있고 경보장치를 가지고 이제 3대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하기 위해서 변류기, 수신기, 차단, 릴레이, 음량 이걸 가지고 우리는 경보장치를 통틀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에 가겠습니다. 70번이 여기로 가면 70번입니다. 70번은요. 이동 전선의 접소가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그다음에 전등이나 가설 배선 또는 이동 전선의 가공 매달기 전등 등의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이라든지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이들을 설치할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그럼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은 이런 것 찾죠. 첫째, 보호망은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되겠죠. 재료는 용이하게 변형되지 않아야 돼요. 전구의 밝기를 구하여 유리로 된 유리 어떻게 되겠노? 깨지잖아요. 그 이거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안전한 거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기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안전사항이 되겠죠. 전구에 노출된 금속 부분에 쉽게 접촉되지 않아요. 왜? 노출이 접촉되면 감전이 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았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4-20쪽에도 있고요. 그림으로도 보호망을 설치하고 유리 거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7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1번부터는요. 어디에 속하냐 하면 하학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아세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세톤은 우리 알아둘 것이요. 우리 매니큐어 같은 게 손톱 화장을 했다가 지우는 게 바로 아세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하점이 557도라 그러면 557도에 부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틀렸어. 인하점 통상 마이너스 18도씨 정도가 되고요. 아세톤을 가지고 우리 화학식은 CH3, COCH3고 이걸 가지고 굳이 원을 한다. 디메틸 케톤이라 합니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데 유독하지 않아도 유독해야 냄새나요. 아이들이 있는데 화장하면 안 돼. 틀렸어요. 20% 이하의 수요 경에는 인하 위험이 없다 그러는데 인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맞아요. 일광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과산화물을 생성해요. 또 폭발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디메틸 케톤, 아세톤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 계속 피부에 닿으면요. 탈지작용도 일으키고 저장 용기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해야 되겠고 여기 물질 성상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학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72번입니다. 72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세부 내용에. 보면 해당하는 것에 맞는 것이잖아요. 주민홍보계획은 당연히 안 들어가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안전운전 지침서. 그런데 여기 안전운전 지침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각종 건물의 설비 배치도 요게 포함돼요, 요게. 그래서 쉽잖아요. 위험과 운전 분석단. 그래서 공정안전자료의 세부 내용은 7가지인데 이것은 5-83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주요 내용인데 상당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보겠습니다. 73번은요. 폭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당연히 폭발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은 완전 연소 조성 농도로는 폭발 위험이 가장 높죠. 그래서 완전 연소 조성 농도는 리사티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고요. 가연성 물질이 최대고 폭발 파괴력이 가장 강한 농도를 가지고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이거는 C는요, 개수를 탄소로 나타내고 H는 수소를 나타내고 O는 산소를 이렇게 나타내고 C에는 뭐예요? 염소를 이렇게 나타내는 분자식이 리사틀리의 법칙에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74번은요, 뭐 이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리사틀리 법칙을 했고요. 74번은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하악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 플랜지, 밸브 및 코그 접합부에 대하여 당해 접합부에 위험물질 누출이나 폭발 또는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것. 여기에 뭘 집어넣냐, 여기에 뭘 이거는 뭐야? 접합면에 바로 가스켓을 집어넣었죠. 이거는 뭐 정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 쉽다 이런 거.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75번을 얘가 가기 싫어하나 봅니다. 75번을 보겠습니다. 75번을 보니까요. 75번. 다음 중 폭발 중에서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거죠.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면 가능성이. 그럼 첫째, 소맥분 일어나요. 이게 바로 밀가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마그네슘 일어나죠. 마그네슘은 뭐예요? 이게 금속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석가루라고 했어요. 질석가루. 이거는 폭발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건 질석가루. 답은 3번이 되겠고, 질석가루는 다른 말로 팽창질석으로 하고 하재 종류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것은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텔라이트도 이제 금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석가루는 팽창질석인데 하재는 발생할 수 있으나 폭발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76번을 보겠습니다. 76번은요. 건조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500에서 800도씨의 범위에 온도에 가열된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서스라 그래요. 서스. 주로 일어나면 탄화크롬이 형성되면 결정기형계면에 크롬 함유량이 감소해 발생되는 부식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 이걸 가지고 인계 부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그대로예요. 500에서 800도씨 범위 온도에서 가열된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서스라고 해서 스테인리스는 크롬과 니켈의 18대 8로 이루어지고요. 이걸 가지고 조직상으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요? 비자성체가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77번은요. 77번은 다음 액체의 증발 자명을 간단하죠. 액체의 증발 자명을 대표적인 뭐 요까지로 답이 나왔어요. 증발 자명을 이용하여 소화시키는 것으로 물을 이용하는 방법 어때? 이거 바로 대표적인 게 냉각 소화. 이거는 증발 자명이 바로 539kcal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소화제 바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78번입니다. 계산 문제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78번은 공기 중에서요. 여기 잘 봐. 3ppm과 디메틸아민이 그 다음에 20ppm에 19헥산이에요. 그러니까 3ppl 때는 10이 되고 20일 때는 50 이렇게 하면 되고 10ppm의 산화프로필펜이 20일 때 TLV, TW에 8시간 동안 몇 ppm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TLV, TW에 반응한 것은 우선 노출 지수를 구하면 되죠. 노출 지수는 항상 T1분의 C1을 하는 거죠. 그래 봐요. 10일 때 얼마였어요? 3이고 50일 때는 20이고 20일 때 10이니까 이렇게 하면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TLV는요. 다시 C정수 1.2분의 C1, C2, C3를 다 더하니까 바로 여기 얼마에 나오네요. 43이니까 하면 27.5pp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요. 수학적인 게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요. 자신 있는 사람 풀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답이라도 반드시 꼭 기억해달라. 이거 안 되면 또 답 27.5 하면 3이라도 기억. 답은 항상 어때요? 3번이지 2번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9번 가겠습니다. 79번을 보면요. 유해위험 물질 취급에 대한 작업별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 유해물질은요. 자연 발화의 방지 조치를 해야 되죠. 둘째, 인화성 물질의 주입시에는 반드시 호스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스라든지 가연성으로 변해가지고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 중류를 주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폭발이 일어나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틀렸어요.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를 방지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산업안전 산업계 필기 5-11페이지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80번입니다. 최대 운전 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200kg이에요. 열교환기 안전밸브 작동 압력이 얼마로? 이거는 가정해요. 안전밸브 작동한 삼용 압력 곱하기 1.5배예요. 삼용 압력 200이니까 당연히 1.5 하면 1.0배를 하니까 얼마요? 이것은 210kg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4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여기 해설을 조금 더 보면 계속해서 일정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로 한 것에서 법에 명시되다. 그 상용압력 곱하기 1.05배. 그러나 단 외부 화재를 대비하는 이런 말까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1.0에 답은 하면 211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과목 전기와 화학을 함께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에서는요. 마지막 과목으로서 안전한 합격, 산업안전 산업기사 합격을 위해서 제가 충실한 멘토 역할을 하겠습니다.